여기 할 거 아니야? 68페이지 두 번째 문단. 중요한 기준은 사람이 자신의 일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라 조직의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알맞게 하느냐. 이거 별표시 100개 해야 돼요. 얼마나 알맞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사람들이 회사 같은데 직장 다니면서 숨 넘어갈 듯이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나중에 시간이 가면 다 후회하죠. 근데 그런 거 있지. 내가 이걸 통해서 뭐 승진이나 월급이 보장된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죠. 일시적으로. 근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일중독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직장 다닐 때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임원들이 있잖아. 할 일 없으니까 쉬는 날에 회사에 오는 거야. 나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 도대체 저 사람들은 그렇게 할 일이 없나? 쉬는 날에 회사를 왜 오지? 그리고 눈치도 없어요. 그럼 그날 일찍 보는 직원들 좋아하겠어? 집에 안 간다. 집에 있기 싫으니까 나. 뭐 집에 안 가든가 왔다가 집에 가더라도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찍 보는데 불안하잖아. 또 올 건가 막 이러고 피곤하고. 자기도 지금 일찍 보는 게 짜증나 죽겠는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잖아. 근데 임원까지 왔다리 갔다리 해봐봐. 아니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불편한 게 아니라 그 임원이 너무 불쌍하더라. 저 임원 뭐지? 그리고 더 내가 한심하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 저런 임원 밑에 내가 있다는 거지. 근데 그 임원이 와서 아 오늘 뭐 내가 할 일이 있어서 일하다 간다. 그건 괜찮아. 아 나 오늘 일이 막 쌓여가지고 그게 아니야. 와서 추락추락 하다가 계속 뭐만 물어보고. 응. 집에 집안을 자꾸 물어보고. 뭐 저랬냐? 점심은 먹었냐? 뭐 너무 쓸데없는 얘기도 하다가 가요. 몰입은 해야죠. 단 일만 시간의 법칙. 내가 이걸로 세상 살아가는데 승부를 보겠다는 거 그런 거. 그게 아니라면 왜 몰입을 하냐고. 그리고 사람들이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 회사에서 내가 열심히 하는 건 나한테 득되는 건 없잖아. 나는 월급만 받으면 되는 거야. 나중에 봐봐. 내가 뭐 거기에서 뭐 사람들이 지나가서 저 건물 내가 지었잖아. 어디 근무할 때 저 건물 내가 지었잖아. 나 저 회사에 근무할 때 100억 벌어줬잖아. 그게 뭐? 그랬다고 월급도 받았어? 그 잘한 거야? 근데 정상적인 활동, 그냥 내가 그냥 일반적인 활동하면서 회사가 잘 됐다. 그런 거야. 너무 당연한 거지. 내가 나도 잘 되고 회사가 잘 되려고 근무하는 거니까. 뭐냐면 오버하지 좀 말라. 오버하지 말라. 펜듈럼의 관심은 무엇보다도 체제 안정에 있다. 그러니 당신은 조직의 안정 유지에 최우선으로 방향을 맞춰서 행동해야 한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 회사 근무하면서 굳이 직장 상사하고 삐딱하게 가는 사람들. 바보 아니야? 사표 쓰라고. 누가 회사 다니래? 회사 다닐 거면 안 삐딱하게 다니고 안 다닐 거면 사표 쓰면 되잖아. 왜 회사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불편하게 하냐고. 웃으면서 다니라고. 만일 사회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당신은 반드시 잘과 알맞게의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이것은 그룹에 따라 저마다 다르며 펜듈럼 또한 온갖 다양한 모습으로 생겨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잘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알맞게 하세요. 어떻게 하라고? 죽으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다가 어떻게 된다고? 죽는다고. 왜 죽으라고 하냐고. 과로사들 많죠? TV에 안 나와서 그렇지. 너무 잘해도 욕먹는 경우 있습니다. 너무 잘해도 욕 잘해줘도 욕먹는
잘해줘도 욕먹죠. 그러니까 잘 알맞게 적당히 살아야 된다고. 오버하지 말고. 작은 그룹 내에서는 창조성, 자발성, 열정, 솔선수범들이 환영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국가기관이나 대기업이라면 거기에는 전혀 다른 법칙과 전혀 다른 집단 윤리가 작용한다. 집단 윤리는 더욱 엄격한 규칙성과 교육, 진지함을 요구한다. 솔선수범에서 창의적으로 일하면 오히려 처벌을 받는 경우가 흔하고, 솔선수범,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 솔선수범에서 일하면 안 돼. 복지부도 시키면 하고 하지 말래는 안 하고, 이게 제일 좋아. 솔선수범하다가 잘려. 자발성은 조심해서 발휘해야 하며 창조성은 해결책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런 체계에서는 더 잘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알맞게 해야 되는. 그게 제일 어려운데, 알맞게. 알맞게 하는 게 어려워서 피해본 일이, 그죠? 너무 열심히 해서. 시집살이도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돼. 되는 거. 응. 적당히 해야 되는데 그 적당히는 몰랐던 이런 식으로 자신의 행동을 펜듈럼의 현실에 맞춰서 의식적이고 융통성 있게 처신해야 한다. 의식적으로 융통성 있게. 아시겠죠? 의식적으로 융통성 있게. 그러니까 우리가 트랜스핑 하면서 배운 거 뭐냐면 의식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맞아, 의식을 안 하면 융통성 있게 할 생각이 안 난다. 음. 그냥 열심히만 하려고 해. 그러나 이 모두가 생각만큼 그다지 까다로운 일은 아니다. 중요한 일은 때 맞춰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69페이지 인디고 아이들. 새로운 현실이 가장 생생하게 관련되는 모습 중에 하나는 인디고 아이들 현상이다. 이것은 리 캐럴과 얀 토버가 쓴 같은 제목의 책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이 용어는 투시 능력자인 낸시 엔테프가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사람들의 성격과 그들의 오라 색깔 사이의 상호관계에 대해 연구했다. 1970년대 초반 낸시 테프는 평범하지 않은 현상을 갑자기 만나게 된다. 새로운 부류의 아이들, 예전에는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색인 인디고, 남색이네요. 인디고 오라를 지닌 아이들이 나타난 것이다. 인디고 아이들은 성격 특성에서 나머지 사람들과 구분된다. 그들이 특별히 다른 점은 기본적으로 과잉 행동 장애와 주의력 결핍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은 자기의 개인적인 관심사가 아닌 일에는 한자리에 앉아있지 못한다. 모든 인디고 아이가 이런 특성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그들은 모두 제각각이다. 개인의 가치에 대한 그들의 타고난 감각은 자유에 대한 갈망에서 하나로 합쳐졌다. 인디고들은 자신의 진가를 알고 있다. 이 땅의 삶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확신하고 있는 듯하다. 참 대단하지 않은가. 이 아이들의 마음은 어른들을 놀라게 한다. 그들은 나이에 걸맞지 않게 의식이 발달해 있고 세상을 꿰뚫어보는 투명한 눈이 열려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권위에 고개 숙이지 않는다. 인디고 아이들은 보수적인 것을 수용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용인된 기준과 규칙을 습관적으로 따르는 반면에 그들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 일을 해야 한다고 느낀다. 그들은 유순한 아이들이라고 부르기에는 어렵다. 지금 요즘 애들 얘기하는 거죠. 요즘 애들이,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좀 뭐냐면 어른들 관점에선 보면 주의력 결핍이라고 하면 진짜 다 주의력 결핍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선에서 그렇게 뭐를 할 것인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잘 케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력 결핍이어도 자기가 보면서 케어할 수 있는 정도를 뭐를 해야지. 안 그러면 남들이 보다가 야 이 주의력 결핍 아니냐, 영어면 다 주의력 결핍이고, 그런 애들 상담 한 번 가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정신병자 되는 거예요. 근데 요새 애들이 누구나 그걸 갖고 있다라는 거지. 교육적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통제불능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들은 교활한 만큼 영리하고 말썽꾸러기다. 이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새롭게 출현한 세대가 보여주는 당연한 특징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인디고 세대는 그 새로움의 정도가 특히 두드러진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이 애들은 잘 모를 거라는 그런 게 너무 지나치고 우리 많이 케어하려고 해버리는 우리 때보다 훨씬 똑똑하고 그리고 엄마 아빠들 하는 얘기를 다 알아먹어요. 근데 모를 거라고 생각하더라고.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무슨 실수를 하냐면 우리가 신형 컴퓨터를 사잖아요. 그러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좋을 거. 왜요? 아니 근데 새로운 게임 할 수 있어요. 네? 새로운 거니까 새- 신기술이 들어가 있을 그죠? 거라고 생각. 신형 부품을 넣으니까 당연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하는 실수는 뭐냐면 애들은 새로 태어났잖아요. 우리 애들이 태어나도 우리랑 똑같은 CPU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만 하겠지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걔네 CPU 우리랑 틀려요. 계속 배우고 나온다고. 그러니까 뱃속에 요강 나온다며. 배쪽에서 다 엄마는 배우는 소리가. 우리 큰애가 며칠 전에 휴가 나와서 애 아빠랑 한바탕 붙은 게 우리 재한이가 ADHD 치료를 받았었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이제 얘가 좀 달라요 보통 애들하고. 근데 군대 가서 이제 우려되는 게 얘가 이렇게 참지를 못하니까 그걸 이제 애 아빠는 너는 무조건 참으리자 생각하고 참아라 그러는데 얘가 불끈 참지 말아야 될 건 참지 말아야죠. 그리고 그걸 참으면 그 다음에 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게 문제가 계속 쌓이는 건데 안 참을 땐 참지 말아야죠. 아빠가 이 꼴통 소리 듣는다 이거야 군대에서는. 그랬더니 그거는 안 되는 거라고. 나 당장 나는 넘어갈 수 있지만 그거는 아닌 것 같다고 막 둘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 다 얘기가 맞는데 참 누구 편을 들기는. 아빠는 옛날 사고지. 재환이는 이제 요즘 애들 사고가 근데 있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지 얘는 아니건 문제를. 아니라고 얘기해. 근데 군대라서 그게 아빠가 지나치게 우려하는 거지. 그냥 그렇게 얘기하지만 애들 가서 한 대 맞으면 그 다음부터는 조용해요. 군대 아빠 군대 안 다녀왔지. 아빠 군대 안 갔어요. 군대 안 다녀왔지. 우리도 군대 갈 때 다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 근데 한 대 맞아봐봐. 그 다음부터는 조용하지. 새벽 2시에 겨울에 새벽 2시에 팬티 벗고 옥상에 모여봐봐. 그 다음부터는 그냥 위에 사람이 똥으로 매주를 만든다고 해도 다 믿어. 그러면 좋은데 또 우리 장재환이는 너무 성격이 만만치 않아서 좀 달라서. 지난 수천 년 동안 세대 교체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왔고 그 변화의 리듬도 일정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새로운 세대가 출현하는 과정이 단축되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후대 사람들이 이전 사람들에 비해 더 급격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인디고 세대에서는 이미 부모들을 능가하는 특성을 지닌 아이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러니까 애들이 우리랑 CPU가 다르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자식들은 있잖아요. 우리 부모들의 뉘앙스를 갖고 태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앞서요. 애들 다 크지 않은데 다 게임 하잖아요. 핸드폰 그리고 그 애들은 또 더 좋은 CPU를 갖고 그 뉘앙스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눈빛만 봐도 엄마가 뭔지 알아요. 뭐 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다? 진짜 중요한 건 엄마 아빠의 문화 능력이라는 거예요. 레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엄마 아빠가 돈지랄하고 자신감 있어 해도 엄마 아빠의 그 불안함을 애들은 안다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재산 다 숨겨놓고 애들한테 무슨 얘기를 안 해도 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저렇게 자신감 있지 이렇게. 그게 애들의 상황을 바꾼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중2병. 그죠?
그게 병인 줄 아는데 실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중2병하고 초사병 이게 뭐냐면 중2병은 그 부모가 망하거나 회사에서 퇴사할 때 기준으로 생기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해서 중2 정도 되면 10 몇 살이죠? 14살? 14살. 그죠? 네. 우리가 보통 결혼해서 둘이서 살다가 14년 정도 지나면 자기가 하던 일이 망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하던 일이 퇴사하거나 거기서 쫓겨나거나 그게 딱 애들 14살 그 금방이에요. 14살. 그러니까 12살부터 16살 사이에 일어나는 거죠. 그 사이에 그 애들은 그거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힘딱해지기 시작해요. 공부도 안 하고. 왜? 아, 바보야 내가? 집안에 돈이 없는데 내가 공부한다고 되나?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애들은. 그러니까 안 하는 거지. 그게 중2병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다? 그 단축이 됐잖아요. 그래서 생긴 게 뭐다? 그게 초사병이에요. 뭐다? 이제는 부모들이 애들이 뭐 8살이나 결혼해서 8년이나 10년 사이에 위기를 겪는다는 거예요. 늦게 결혼하고. 6살, 6년이나 그러니까 빨리 망하거나 늦게 결혼하거나 애들은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다? 애들은 삐딱하게 가는 거죠. 그게 초사병이죠. 옛날엔 고사병이었잖아요. 그게 중2로 바뀌고 초사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의 흐름이 되게 빨라집니다. 그래서 뭐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부모 입장에선 경제적인 여건을 항상 같이 고려해야 돼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 인간의식의 혁신적인 변화 과정은 어떤 특별한 이유 없이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자연과 사회에서는 모든 존재가 균형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므로 의식의 혁신은 뭔가 다른 과정에 의해 균형에 이른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 세대의 어떤 불안함, 위기 이런 거는 뭐라고요? 바로 자식 세대에도 전염이 된다고요. 적용이 되고. 그걸 잘 모르면 부모들은 뭐냐면 우리가 힘들게 살고 괴롭고 이렇게 살면서 엄마 아빠랑 야 그래도 우리 잘해보자 이렇게 해서 성공을 하더라도 자식들은 이미 망가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적당히. 뭘 적당히?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도시에서 먹고 산다. 근데 도시에서 지금 해보니까 우리가 지금 망했다. 그러면 또 뭔가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라고? 차라리 농촌으로 오라고. 농촌으로 와서 뭘 하라고? 농사라도 지으라고. 그러면서 재개발판을 갖고 아 이쯤 하면 되겠다면 다시 정리해서 그걸 갖고 다시 도시로 가라고. 이런 작업을 하면 돼요. 균형 잡는 작업을 하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거기서 완전 국을 밥을잖아. 그러니까 도시에서 국을 보다가 이제 완전히 나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가족이 해체되는 거예요. 그때쯤 되면 애들은 15살 이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애들도 부모가 아예 나가리니까 부모는 이제 엄마 아빠는 일단 우선 일어나는 게 엄마 아빠 이혼부터 시작되죠. 그리고 애들은 엄마 따라가냐 아빠 따라가냐 하고 이렇게 해서 편부모 가정이 되고 편부모가 가정이 된다면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엔 이제 그 엄마 아빠 따라갔던 그 애랑 그 부모랑 이제 찢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빠나 엄마는 뭐 노숙자가 됐든 엄마들은 보통 노숙자가 안 되잖아요. 엄마들은 일반적으로는 어디 가서 설거지를 하든 빨래를 하든 하니까 남자들은 노숙자 생활을 하거나 그렇게 되고 여자들은 그렇게 되고 가정부를 하거나 그렇게 되고 애들은 이렇게 찢어져서 뭘 해서 어찌어찌 해서 독립을 하거나 안 그러면 뭐 소년원을 가거나 이런 절차를 밟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게끔 부모가 균형을 잡아줘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실패하면 조금 농촌으로 와서라도 어쨌든 서정적인 생활을 하면서 좀 어려워도, 왜냐하면 농촌에 오면 먹고 살긴 하잖아요. 왜? 된장에 배추만 먹어서 그렇지. 근데 도시에서는 그게 안 돼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건 진짜 거지지. 근데 그 사람들이 농촌에 오면 거지 소리 듣진 않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농촌에 가면 그 젊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환영받고 뭔가 막 해주려고 하고, 거기에 애들도 있으면 애들한테도 가면 다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정서적으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그냥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걸 잘 엄마 아빠 선에서 이걸 해줘야 된다. 우리가 지금 균형을 잡고 있는지. 안 그러면 계속 브레이크 잡으면 자동차는 나가지 않는 거고, 계속 악셀레터 밟으면 몇 달 안 가서 자동차는 나가는 거예요. 폐차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최근 10년간 정보통신망의 발달과 아울러 펜듈럼의 강력한 망이 동시에 형성되고 있으며, 이것은 경고에서 지구 전역을 뒤덮고 있다. 과학기술의 진보 그 자체는 그다지 위협적인 것이 아니다. 펜듈럼의 발생과 존재를 위한 터전을 만들어주는 것은 그것의 정보 요소들이 위협적인 것이다. 같은 방향으로 사고하는 지지자들의 그룹이 크면 클수록 펜듈럼의 힘은 더욱 커진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지배하는 능력도 더 커지는 것이다. 71페이지. 대중의식을 지배하려면 유명한 영화 매트릭스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에게 협착판에 붙여 배양기에 집어넣을 필요까지는 없다. 전 세계에 펼쳐진 정보망을 만들어 놓은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면 사람들은 각자가 스스로 알아서 그물코에 있는 자기 자리를 찾아가게 되어 있다. 정보망 속에서 각각의 그물코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사회적 요소라고 불리는 것으로서 그것의 의식은 기본적으로 매트릭스와 같은 조직 안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위치의 조건 지어져 있다. 조직은 눈에 띄지 않지만 그 사슬은 특정한 생각과 행동에 고정된 틀로서 마치 그림자처럼 그 이론들을 낱낱이 장악하고 있다. 사람은 자신이 자기 의지대로 자유롭게 행동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유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왜냐하면 그의 의지는 조직에 의해 이미 환경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디폴트 값이 세팅이 되어 있다. 뭐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태어날 때 국가 선택해서 태어났어요. 태어나 보니까 8살인가 6살 지나서 보니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거였잖아요. 세팅이 되어져 있는 거지, 조직에 의해서. 사람은 이미 정해진 자기 의지에 따라 강요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각자는 자신의 의지대로 원하는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자유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사람은 오직 조직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만을 원할 수 있다. 조직은 사람들이 조직에 필요한 것만을 원하게끔 가르친다. 이런 거 요즘 남희 선생님은 미국 가려고 하니까 느끼죠. 아, 우리가 세팅되어져 있다. 뭐 비자가 나와야 가지. 이 과정에서 의도의 노예화가 생겨난다. 이 과정은 본질적으로 공동작용에 의한 것이다. 다시 말해 펜듈럼은 스스로 의식적인 의도를 갖지 못하므로 이 과정은 저절로 형성되는 것이다. 그것은 얼음이 하면서 결정체를 이루는 과정처럼 저절로 일어난다. 펜듈럼의 그물은 기생식물의 군집과 비슷하여 지구의 모든 생물권을 휘감는다. 두려움가 아니면 우스움가 당신 마음대로 생각하라.